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 주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고 공원과 해변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지사가 주장하는 호라이즌 법안이 수정안으로 통과되면서 주지사는 347억 달러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3일 긴급회의를 열고 347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예산안에 전격 서명함으로써 주정부 폐쇄의 사태는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3일 동안 주정부가 폐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주정부의 시설들이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폐쇄 사태를 맡게 된 주 원인은 일명 호라이즌 법안에 대해 주지사와 의회가 끝까지 팽팽히 맞섰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건강보험사로부터 약물 중독 재활치료비 예산 3억 달러를 거둬들이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주 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주지사는 호라이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주 의회가 제시한 추가 교육 예산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주 의회는 이에 수정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서 드디어 예산안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3만여 명의 주정부 공무원들은 다시 일자리로 돌아왔고 폐쇄됐던 해변과 공원, 차량국 등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대북 정책이 미국인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평화적 대북 정책 지지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평화적 대북정책 지지 청원 운동에 3일까지 55,867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진보 매체 데일리 코스와 전쟁 없는 승리, 미국 비정부기구 군축협회 등 단체들은 공동으로 평화적 대북정책 지지를 조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긴장 정세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문 대통령, 우리가 당신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며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 북핵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적인 해결임을 알고 있고 미국인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게재됐습니다. 전쟁 없는 승리의 스티븐 마일스 사무총장은 외교와 평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약은 매우 참신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든 많은 미국인들은 문 대통령의 이런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코스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9%가 미국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외교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23%만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10개 평화단체들도 지난달 29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1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이 도가 지나쳐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선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플로싱 20선거구에서는 올해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피터크 의원과 뉴욕주 하원 의원 란킴의 부인 앨리슨 텐 씨가 예비선거에 출마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텐 씨는 퀸즈 민주당 위원회에 구 의원의 공천과 지지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텐 씨는 구 의원이 지난 2013년 뉴욕시경의 인종차별적 불신 검문 금지 조례안과 시경이 내사국에 감찰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구 의원 측이 지역 언론 퀸즈 크로니클에 자신의 남편인 김 의원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구 의원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플로싱 일대에 부착했던 선거 홍보 포스터가 여러 차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텐시 측 캠프 자원 봉사자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사이드 19선거구 시의원 선거에서도 현역 폴 벨론 시의원에 시민활동가 폴 그라지아노가 도전하면서 서로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불안해진 이민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의 공포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길이라는 생각인데요. 피난처 도시 21곳에서 100만 명 시민권자 만들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일 불체자 보도 시 21곳이 올해 이민자 100만 명을 시민권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1개 피난처 도시는 전국 각 도시 당국자와 인권단체 등이 벌이고 있는 지금 시민권 취득 캠페인에 합류, 100만 명 시민권 취득 목표 달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합류한 도시는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보스턴, 시카고와 애틀랜타,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등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성명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자유, 정의, 통합, 평등이란 가치를 되새긴다며 귀화 캠페인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USCIS의 최근 발표에서도 올해 2, 4분기 시민권 신청 이민자는 2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만 8천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 2분기 승인된 시민권 신청은 16만 7,309건이고 거부는 17,000건이었습니다. 캠페인 측은 올해 상반기 중 시민권 신청자 수가 50만 명이 넘었다며 100만 명 시민권 취득 목표를 달성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뉴스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언론은 물론 정부, 의회 등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주류 언론을 비롯 연방정부와 의회, 여론조사 등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도 35%만이 믿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영라디오 방송이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1%가 트럼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의회와 언론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았습니다. 전체 68%가 의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의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9%만이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전체 6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언론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 37%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응답들은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공화당원은 7%만이 언론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원은 56%가 언론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가 정당 지지도에 따라 다름을 보여줬습니다. 백악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원의 8%, 공화당원의 84%가 믿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미국인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테이션의 고질적인 혼잡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곧 시작될 펜스테이션 공사로 당국이나 승객은 비상입니다. 엠트랙이 열차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엠트랙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 열차 등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열차들의 제한 속도를 시간당 10마일에서 15마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대대적인 선로 보수공사 등으로 인한 펜스테이션의 고질적인 혼잡을 막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엠트랙은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모두 마치고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에서는 3개의 선로를 모두 뜯어내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공사 기간 중 변경되는 노선별 기차 운행 스케줄을 공지하고 호버큰역 승차 승객들이 패스 기차나 버스, 페리 등으로 환승이 쉽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사우스 오렌지역에서 맨해튼 포트 오서리티 터미널까지 난스탑 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펜스테이션의 선로 보수 공사는 이달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학 졸업 후 구직의 어려움은 전공에 따라 차이가 많아 의대나 로스쿨을 졸업하면 취업 걱정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젠 이 말도 옛말이 되었네요. 명문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이상 직업 구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최근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일부 명문대를 제외하고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구직이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문 로스쿨을 나온 학생들은 안정적이고 고연봉의 직장을 보장받지만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는 로스쿨을 졸업한 경우 어렵게 공부하고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5년 전국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은 86.7%로 지난 2007년에 비해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최근 로스쿨 진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취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로스쿨 졸업이 더 이상 고소득 직장을 보장하는 보증 수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의 어려움으로 로스쿨 진학생이 감소하고 학교의 질적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 수준이 낮아지면서 신입생이 줄고 우수한 학생들이 찾지 않으면서 더욱 수준이 낮아지는 악순환의 연속인 셈입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로스쿨 197곳 중 35곳만이 졸업생 연봉 중간값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대가 뉴욕시 전역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코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지역별 각종 정보들을 항목별로 분석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전역 59개 커뮤니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코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뉴욕대가 지난 2일 런칭한 코어 데이터는 주택시장 동향부터 용도별 토지 분포, 인구와 소득 변동 등 방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서 2016년 지역별 중간 렌트 동향을 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중간 소득과 주택 소유자 비율도 종합 분석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 통근자 비율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뉴욕 시티맵도 이와 유사하지만 사용법이 명료하지 않고 항목별 분석 기능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어 데이터는 이를 더 업그레이드해 실업률, 빈곤율, 범죄율과 외국 출생, 주민 비율, 인종별 분포까지 총망라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굶주림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EFPA는 최근 오렌지 카운티 내 학교에서 무료 급식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어린이는 총 14만 3,097명으로 이 가운데 86%인 12만 3,364명은 학교 방학으로 인해 굶주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많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방학 중에도 무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원과 도서관 등 카운티 내 194곳에서 여름철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알려 여름방학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름 식사 프로그램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어린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자로 푸드를 입력 후 발송하면 식사를 받을 수 있는 위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이셋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기 수법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셋 보안 전문가 스테픈 콥은 범죄자들이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료 쿠폰 제공과 당첨 메시지 등의 내용이나 은행, 연방국세청 등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로 위장해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페이지로 이동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콥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을 경우 답장을 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본 강점기 한인을 강제징용해 노예 생활을 강요했던 일본 나가사키의 군함들을 고발하는 영상이 3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전광판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15초 분량의 이 영상을 기획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는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던 섬이고 120여 명의 사상자도 발생한 지옥섬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인디애나주의 13세 소년이 축포로 하늘에 쏜 총알이 머리에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 소년은 지난 주말 인디애나주 해몬드에 있는 집 뒷마당에서 농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쥔 채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소년이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했으나 병원 진단 결과 머리에 총알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 테너플라이 프랭클린 스트리트 인근 도로에서 한 가족이 총을 든 괴한 2명으로부터 최소 현금 $3,000를 빼앗겼습니다. 이 가족은 뉴욕 용커스 엠파이어 카지노에서 돈을 따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카지노에서부터 뒤따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프레시메도우 주민들은 9일 커닝햄팍 주차장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빗물통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되는 빗물통은 60갤런 크기로 주택의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받기에 용이하며 통에 모인 물은 정원에 물을 주거나 기타 야외 잡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량은 가구당 1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령 시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리다가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차차 개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